안녕하세요. 6월 6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한번 정인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6월 6일입니다. 뭐 66, 숫자가 또 겹치네요. 기분 좋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요, 나한테 이게 나를 위해서 있는 날이구나, 이런 식으로요. 6자 두 번이니까, 같은 날짜 두 번이니까, 오늘 행운이 있겠는데, 나는 오늘 기분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나를 위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 자, 모든 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이 되면 뭐래요? 나만 불만 불평이고 나만 외지고 따지고 하면 그건 나의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매일 헌법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 지방지 7급 기본권 신체 자율증 진술거부권, 여러분 진술거부권 12조 2항이죠. 자기부재 금지라고 해서 나오죠. 자기부재 금지에 근거해서 자신의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은 금지해도 된다, 뭐 금지한다, 뭐 이런 거죠.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 형사상 진술, 이거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기부재 금지, 자신의 형사상이죠. 그러니까 타인 범죄는 이거는 증언이죠. 증언 선서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증언 안 하고 싶으면 선서도 안 하고, 안 하면 처음부터 나가지 마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술거부권, 요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고, 자, 자신의 형사상 범죄라면 만약에 공범자하고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범죄하고 관련돼 있으면 이거에 해당되지만, 타인의 범죄면 증언으로 나갈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진술, 그래서 자신의 형사상이고, 또 진술하는 장소, 이게 입법 증언감정 입법부 안에서든 행정부 절차에서든, 그 다음에 사법부 안에서든, 사법부 절차든, 그러니까 절차라고 해야죠. 장소라기보다는. 자, 이거는 관계없다, 무관하다.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 입법부에서 증언감정 불렀어요. 근데 왜 진술 안 왔습니까? 나중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다? 자신이 지금 형사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진술을 하는 순간 내가 내 범죄를 차이라는 꼴이니까 내가 진술 왜 하느냐?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절차에서든 관계없다. 이게 장소고, 두 번째 진술이라는 게 말로 표현하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말로 표현이죠. 자신의 생각, 진술을 말뿐만 아니라 가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다 되죠. 그래서 영수증, 수첩 등등등등 다 되는 거예요. 진술의 종류는 많다. 그러니까 이게 다 겹쳐야 돼요. 자신의 형사상 진술 거부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다 겹쳐야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 겹쳐야 돼요. 그러면 형사상인데, 만약 형사상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시험 문제에 나온 것 중에서도 만약에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다. 여러분 세금 조사를 위해서 세금 신고를 하세요. 그게 범죄예요? 세금이 나오면 유죄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환급세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는 그건 자신의 형사상 진술로서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대상이 아니다.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그렇지만 헌법의 기본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 기본권과 관련이 없다. 이런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자석안전띠 운전하는 장소는 도로이니까 도로는 나만의 고유한 사생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생활과 관련이 없다, 대상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요? 사생활 기본권과 관련 없으니까 제한되지 않는다. 서울광장 차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광장이 주거입니까? 주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거가 아니니까 거주 이전의 대상인 주거로 볼 수 없으니까 주거 또는 거주 이전의 기본권과 관련이 없다. 관련 없으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으면 선지가 이거밖에 없어요. 침해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침해될 일도 없죠. 솔직히 근데 침해되지 않는다도 원래 쓰시면 조금 그건 논리비약이 커요. 왜냐면 제한되지 않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침해를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한도 아닌데 무슨 침해를 논의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제한되지 않는다 단계 다음에는 침해되지 않는다는 건 이게 논리비약이 좀 있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다로 끝나는 거예요. 침해되지 않는다는, 침해될 일이 없죠. 제한이 아닌데. 근데 만약에 기본권 대상과 관련이 있다, 사안과 관련이 있다, 맞다, 대상이다, 그러면요 제한된다. 제한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잉금전칙에 반하냐 과잉금전칙에 반하지 않느냐 해서 침해냐 또는 침해가 아니냐 판단을 해줘야죠. 이게 원래 논리 비약이 아니라 이게 논리예요. 이게 논리고요. 여기는 일로 넘어가면 논리 비약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헌법재판소는 근데 어떨 때는 제한이 아닌데 제한이 아니니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제가 표현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자꾸 거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가 전문 분야다 그러면 전문 세계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전문 세계에서 쓰는 단계가 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쓰셔야 전문가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같은 게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 전문가가 아니죠. 그냥 일반 사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거나 또는 국가에서 공직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공무원 채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문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전공 과목을? 그냥 그런 걸 이제 제대로 숙지를 안 하신다면 그러면 아마 업무를 보거나 또는 자기가 국민들한테 나가서 공적 사무를 집행하기가 너무 곤란할 거예요. 그럼 오늘 문제 바로 볼게요. 자 바로 봅시다. 이제 바로 가야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자 20년 장교 진급 지시 뭐 4. 자 4에 지금 4장 뭐 이렇게 하고 쭉 있는데 여러분 시험지 나오면 뭐 전문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장교 진급 지시에 보니까 민간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 특히 약식 명령은요 이게 약식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식 절차도 아니고 또 민간법원하고 또 군사법원은 조직 자체가 달라요. 민간법원은 법원에 의한 판사지만 자 군사법원은요 군사법원은 장교 법적 소양과 양심 있는 장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법원에서 약식 명령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에서 그분은 군사법원이나 또는 군조직에 스스로 자기가 알리라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사실을 알리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 받아 확정된 사실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육군장교가 민간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만을 자진신고 사건이었어요. 위 사실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약식명령의 내용이 된 범죄 사실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범죄 성립과 양형에 불리한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미 확정된 사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고지를 해달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또 유죄를 삼겠다 또 범죄를 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볼 수 없다. 맞는 지문. 두 번째 교통에너지 환경 과세 물품 수량 신고 이름으로써 세금을 조사해 갖고 세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낸 부분이 있다 해서 그렇다고 또 범죄가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금 내라 했는데 몇 월 며칠까지 내서 그러면 안 내면 뭐 지연되는 금액만 조금 더 내면 되지 그게 뭐 범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진술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여보세요. 제한하면 관련 있는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자신의 형사상 범죄하고 아무 관련 없으니까 제한 자체가 안 되죠. 2번이 정답. 요즘에 이런 패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제한된다? 제한되지 않는다. 자, 3번 민사집행법상 재산 명시 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 재산 명시 의무를 안 따르는 거예요. 명시하라고요. 왜 재산 있는 거 그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나의 지금 재산 상태. 그러면서 20일 이내 감치? 이거 법원에서 감치하는 건 또 범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감치 제재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형사상 불이익을 진술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고 이거 많이 나와요.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예요. 채무자의 양심의 자유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는 양심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진술거부권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자신의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감치를 했다 해서 범죄가 되거나 형사상 범죄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산명시는 그 명시 안 한다고 범죄가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감치는 형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 또 판례 뭐라 그래? 침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죠. 자꾸 보셔야죠. 네 번째 헌법 12조 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 이거 뭐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진술을 여기 1, 2, 3 이렇게 하고 다 나오는 거죠 뭐. 진술거부권 보장하고 하였는 바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국회 절차, 입법 절차, 조사 절차 보장된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진신고해라. 이거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과 관련이 없다. 제한되지 않는다. 정리하시고요. 오늘도 잘 정리했으니까 한 주도 마무리까지 끝까지 가셔야죠. 내일 오실 거죠? 매일 헌법 정인영이었습니다.